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제대로 치료받는 것도 부담된다.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본인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또는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심적인 걱정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다가오고 가족 중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본인 부담 상환 제도는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제도이고 또 그런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아무리 큰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비용을 초과하게 되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병을 앓게 되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 상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럼 본인 부담 상환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인 부담 상환 제도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는 병원비,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 기준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를 본인 부담 상환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 최대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제도는 올해부터 새로 생기거나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200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납부해야 하는 비용 없이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의 상한액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이 뭐냐면 우리가 건강보험료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금액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방식이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다르게 지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표를 한번 봐주세요. 표를 보시면 건강보험료 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분이라는 개념은 국민들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가장 낮게 내시는 분들을 1분이라고 정하고 이 1분위부터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을 10분이라고 기준을 정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아래 상한제 구간이라고 다시 지원해주는 구간들을 7개로 묶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구간별로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가 가장 낮은 1분위는 1구간이고 81만원이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측정이 돼요. 2구간은 101만원, 3구간은 152만원, 4구간은 281만원, 5구간부터 7구간까지는 보시는 표와 같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는 1년간 총 진료비가 2천만원이 나왔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확인해봤더니 나는 4구간에 속한다. 그럼 내 상한액은 281만원에 해당이 되니까 나는 281만 지출하면 되고 나머지 1719만원은 공단에서 다 내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상한액 지원은 본인 부담 진료비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2천만원 중에서 내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난 금액이 본인 부담 진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은 비급여라고 하는데요. 비급여 진료비는 아예 본인 부담 상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외에도 급여 항목이 있긴 하지만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액,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이것도 상한액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진료비가 2천만원이고 본인 부담액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아까 측정됐던 281만원을 제외하고 719만원만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양병원도 포함이 되는데요.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1구간에는 125만원까지 상한액을 정해놨고 2구간 157만원, 3구간 211만원, 그리고 4구간부터 7구간까지 있는데요. 7구간은 58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연간 발생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연도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원비나 치료비가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원과 의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사전 급여의 경우는 진료비를 낼 때 병원 창구에 가서 계산할 때 초과되는 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진료비를 내가 미리 내고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사전급여는 애초에 할인된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후 환급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된 금액만큼 환자에게 이후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신청 방법은 해당되는 환자에게 진료받은 다음 연도 8월경에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릴 텐데, 그런 경우에 안내문을 받으시고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 신청서 기재란을 작성한 후에 팩스, 방문, 우편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고객센터 1577-1000번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요양병원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방식을 공단에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이용하여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해요. 심한 예로 어느 요양병원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이용하면 몇 달 후에는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수백만 원만 있으면 1년간 또는 그 이상까지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적인 행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요양병원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방식으로 당장 많이 드는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제도가 변경되어서 병원에 당장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치료비를 감당할 큰 돈이 없는데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사후 환급으로 치료비를 돌려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식을 악용하는 일부 병원들로 인해서 당장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만든 제도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된 변경 과정이니까 이후에 안정적인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병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본인 부담 상한 제도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언젠가 큰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는 치료비의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금액을 넘었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불해준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시라도 병을 숨기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